송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제가 요 주제에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2의 마라도나를 추억하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도나 이후에 아르헨티나에 제2의 마라도나라는 별칭을 듣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아르헨티나에게는 행복한 일이죠.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얘기니까. 네. 다만 리오넬 메시 외에는 마라도나의 벽을 뚫은 선수가 없어요. 메시만이 제2의 마라도나에서 제1의 메시가 됐죠. 천장을 뚫었지. 네, 뚫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제2의 마라도나 이 선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그런 선수 있었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86 월드컵에서 우승한 다음에 90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결국 우승에는 실패를 하죠. 물론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성적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전력이 그렇게 좋지 네.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94 미국 월드컵에서 문제를 드러낸 것은 마라도나가 약물 파동을 네.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무너지니까 마라도나 없이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제2의 마라도나가 누가 있느냐? 그때 같이 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테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마라도나, 그 많은 제2의 마라도나 중에 1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약간 마라도나가 이제 황혼으로 저물고 은퇴에 가까워질 때쯤에 이제 막 등장한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르테가는 정말로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수비수가 속았는데 네. 거기서 한 번 더 또 접어서 접고. 볼을 빼앗기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팬들이 비판도 좀 많았죠. 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지루하다. 거기다가 볼을 너무 끌고 다닌다. 혼자 좀 하는 네. 성향도 있었는데 그래도 폭발력은 정말 터질 때는 마라도나의 향수가 조금 느껴지는 맞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폭발적인 드리블뿐 아니라 패스나 이 골키퍼가 앞으로 나왔을 때 키를 넘기는 로빙 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천재성을 많이 보여준 그런 선수기도 하죠. 저는 오르테가가 제2의 마라도나라는 칭호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94 미국 월드컵 봤을 때 마라도나가 약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표팀에서 배제가 되고 그 자리를 오르테가가 메우거든요. 근데 네. 오르테가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박이다. 얘 제2의 마라도나 맞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만 유럽에 와서 제가 아까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그리고 볼 빼앗기고. 네. 그러니까 너무 볼을 끄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르테가 하면은 이 유럽에서 좀 실패한 이미지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98 월드컵에서 맞아. 네덜란드전에서 반데사르 머리를 박치기 해서 퇴장당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98년이 거의 전성기로 접어드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그렇게 자멸을 했죠. 네. 근데 제가 그 아르헨티나 리그를 해설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오르테가가 이제 황혼기를 보낼 때쯤이었는데 그 오르테가가 아르헨티나 리그 내에서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팬들이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오르테가를 네. 외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열정적이잖아, 플레이가. 그리고 보면서 그 팬들을 좀 끌어오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 오르테가. 그래서 또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다만 오르테가는 가장 빨리 제2의 마라도나 후보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마라도나의 족적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자, 그러면서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선수는 역시 동안의 플레이메이커 아이마르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광대라고 불렸던가요? 뭐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이 선수는 오르테가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느낌은. 네. 그렇지만은 아르헨티나를 이끌어갈 에이스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수식어를 받았던 것 같고 실제로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한 선수죠. 네. 네. 발렌시아에서 전성기를 보냈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그 당시 발렌시아 경기를 몇 경기 돌려왔는데 와, 스피드 쩔어. 진짜 아이마르, 킬리 곤살레스, 그 다음에는 뭐 비센테 네. 이런 선수들 달리는데 와, 당시 발렌시아가 진짜 재미난 축구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아이마르는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띕니다. 볼을 그냥
발 앞에다가 갖다 놓고 뛰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빠르게 앞으로 전진함에도 시야 확보를 다 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적절하게 막 찔러주거든요.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이마를 볼 때마다 야 진짜 대단한 선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솔샤르 감독 지금 얼굴 아시죠? 동안의 암살자. 네, 동안이 나이 들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마르 선수도 나이가 이제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야, 아이마르는 그래도 정말 보는 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발렌시아가 패스 주고받는 속도와 그거를 상대를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서 아이마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 발렌시아가 당시에는 좀 견고한 느낌은 있대 번뜩이는 느낌은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채워주는 게 아이마르였다. 네. 그래서 아이마르가 더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당시의 발렌시아는 스트라이커들이 개판이었어. 맞아. 네. 물론 이제 리그 우승했을 때 미스타가 한번 네. 빵 터진 적은 있어도 네. 전체적으로 스트라이커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자원들 뭐 아이마르라든가 힐리 아니면 곤잘레스라든지 바라도 뭐 득점에 많이 가담했었고요. 네. 그런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더 빛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만 아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보여준 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발렌시아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반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사라진 감이 있어요. 네, 커리어가 길게 가지는 못했죠. 네. 그 점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마라도나 이런 칭호를 얻긴 했지만 마라도나의 그 벽을 넘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 중에서는 저는 아이마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선수가 사비올라거든요. 사비올라는 정말 아쉬운 선수죠. 네. 청소년 대표 등장했을 때는 아 진짜 마라도나다. 마라도나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 선수였고 실제로 청소년 선수권 대회던가요? 요즘은 U20 월드컵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갖다 대면 그냥 골이야. 맞아. 팡팡 넣고 10골 넘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0골 넘기면서 골든슈하고 골든볼을 모두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아 진짜 마라도나가 나타났다. 이 선수가 유럽으로 오면은 뭐 평정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비올라가 바르셀로나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에서 클라이베르트하고 비겐스몰 조합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사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라도나의 폭발적인 드리블이 부족했어요. 네. 결정력은 제가 보기에는 네. 사비올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반박자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폭발적인 드리블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계속 뛰었고 그러다 보니 사비올라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지만 경기의 영향력이 마라도나만큼 크진 않았고 그러면서 사비올라도 마라도나라는 벽과 넘어서지는 못하면서 부딪히고 말았죠. 마라도나는 어떻게 보면은 후방으로 내려와서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2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사비올라는 제 생각에는 1선 선수예요. 네. 최전방 공격수고 측면도 아니야. 근데 바르셀로나를 택한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측면으로 겉돌게 되고 센터 포워드로도 또 체격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자주 기용되지 못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커리어가 좀 많이 꺾였죠. 네. 요 시기에 제2의 마라도나들을 바르셀로나가 많이 망치긴 했죠. 사비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명이 나타나게 되죠. 나올 테니까. 네. 여하튼 그걸 떠나서 사비올라하고 아이마르하고 장점만 섞어 놓으면 마라도나 같은데. 실제로 두 선수는 호흡이 좋았어. 그 궁합도 좋았고 실제로 두 선수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예. 그랬는데 아르헨티나는 두 선수가 합쳐진 선수를 원했던 거지. 예. 저는 사비올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 사비올라의 그 표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장난기 어린 개구장이 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사비올라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사비올라가 기대만큼 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달레산드로도 있었어요. 달레산드로도 아이마르와 사비올라 어떻게 보면 같은 세대인데 달레산드로는 그 왼발잡이고 플레이메이커라는 그 포지션상의 특수성 때문에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달레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쪽에서 주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푸는 역할 또는 중거리 슈팅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라도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블하다가 왼발 슈팅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마라도나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레산드로도 마라도나라는 이 별칭을 얻긴 했지만 주로 브라질 무대에서 활약을 했어요. 네, 유럽으로 잠깐 넘어왔었는데 그렇게 뭐 좋은 활약, 네.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팀에도 또 많이 중용되진 못했고요. 그 다음으로 브라질로 건너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네, 네. 인터내셔널에서 뛰면서 정말 장수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되고 지난 시즌까지도 뛰었습니다. 네. 네. 야 진짜 오래 뛰었다. 네, 거의 40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뛰고 있다니까. 아 이게 킥이 워낙에 정확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야.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좀 장수하지 못하는 그런 단명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있긴 선수들이. 있지. 그런 것 치고는 달레산드로는 굉장히 오래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선수가 반드시 있죠. 네. 바로 리켈메입니다. 네. 리켈메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마라도나와 유사한 길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길은 네. 왜냐면은 이 보카 주니어스의 네, 스타였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와서 유럽 데뷔전을 치렀고 그 다음에 뭐 마라도나가 나폴리 갔듯이 이제 리켈메는 비아레알로 가서 네. 이제 유럽 정상에 거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네, 만들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리켈메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은 마라도나하고 천지 차이죠. 저는 리켈메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단의 느낌이 나요. 아 맞아. 자신만의 템포가 있어. 경기를 마치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들이면서 모든 걸 지휘하에 경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규율을 중시하는 반할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적응을 못한 감이 있죠. 물론 이제 본인의 포지션에서 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바날 감독은 리켈메가 경기 속도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마라도나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아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만 메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보다 반테포 먼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와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리켈메는 반테포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느림의 미야. 어. 느릿 하는데 어느 순간 골문 앞에 가 있고. 네. 그런 정말 거 있잖아요. 좋았죠.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고 슬로우볼을 던지는 투수가 있잖아요. 근데 슬로우볼에도 타자가 속거든요. 근데 리켈메 같은 경우에는 볼을 간수할 수 있는 테크닉이 뛰어나기 때문에 느리지만은 볼을 끌고 있을 때 수비수들이라든가 미드필더들이 리켈메에게 집중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동료들에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 공간 쪽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기록을 했었죠. 리켈메 하면은 그래도 보카 주니어스, 비아레알,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리켈메가 중심으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6 그렇죠. 월드컵이었죠. 네, 2006 월드컵 때 페케르만 체제에서는 확실히 중심축으로 활약을 했고 이때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제가 생각했을 땐 팀 완성도는 가장 높아요. 그 이후로도 이때만큼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때 아르헨티나는 정말 강했는데 8강의 벽을 넘지 못했죠. 네. 네, 독일에게 승부 차이 끝에 패하면서 떨어져서 아르헨티나 팬들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리켈메가 정말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넘버 10에 마라도나도 정말 어울리지만 리켈메도 많이 어울렸어요. 그만큼 플레이메이커, 클래식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명 언급을 좀 해보자면 보카 주니어스 이야기하면서 떠올랐는데 칼로스 테베스도 네. 제2의 마라도나라는 네.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공격수, 미드필더들 이런 공격 자원들은 모두 그런 얘기를 들었죠. 뭐 그 이후에 부오나노 때도 있었고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 선수들까지 얘기하면은 밤을 새야 되니까. 네. 아구에로도 한때 듣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아구에로도 인디펜디안테에서 등장했을 때 정말 센세이션했고 그 사비올라의 향수도 느껴지고 마라도나의 향수도 느껴진다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넘어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네. 그리고 제2의 마라도나라는 논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메시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우 노다운. 메시는 뭐 더 네.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네, 메시는 더 이상 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천정 뚫고 올라갔다니까 지금 메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그 그림자 안에서 어떻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을 때 메시는 아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의 등장으로 아마 메시가 은퇴를 한다면 제2의 메시를 찾고자 노력을 할 그렇겠죠. 것이고 네. 계속해서 메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마라도나는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지만 메시는 준우승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마라도나의 족적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승 횟수를 봤을 때. 네. 그렇긴 하더라도 메시가 보여준 활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제2의 마라도나라는 논란 자체를 완전히 종결시켜버렸죠. 어찌 본다면은 그때가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2의 마라도나 막 이러면서 칼럼 많이 썼었거든요. 제2의 마라도나 많이 찾았고 제2의 베르캄프도 많이 찾았고 제2 찾는 게 제일 재밌죠. 네, 넥스트 누구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보면 다 대단한 선수들이었어요. 다만 네. 너무 눈높이가 높았어. 그러니까. 그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돌아보면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었지만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은 마라도나의 벽에 부딪혔지만 그 기준을 또 넘어선 선수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기준 때문에 이 선수들이 너무 중압감,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모두 터뜨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그래도 그런 와중에 메시처럼 그냥 뚫고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축구가 더 재밌고 새로운 선수를 찾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주제는 제2의 마라도나를 추억하며 했는데 매주 하나의 주제를 찾아서 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주제들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